여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나이와 신분, 때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해주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특히 역사 속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그녀들의 존재를 전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여인의 삶을 담아낸 머리, 가채. 이제 머릿속에 담긴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랭보의 시와 모네의 그림 탄생지, 패션과 예술의 나라라 불리는 곳 바로 프랑스입니다. 유럽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파리는 새로운 문화를 보고 즐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데요. 이곳에 시간을 거슬러 먼 곳에서 온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풍성한 치맛단과 붉은 저고리, 화려한 올림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인.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방의 먼 나라, 조선의 여인은 낯설고도 매혹적인 선율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삼단 같은 머리를 꼬아 올린 화려한 올림머리와 서양의 드레스와는 또 다른 한복.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에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Quand je suis arrivée, c'est ça qui m'a plu, c'est la coiffure. Pourquoi? Pourquoi c'est différent, c'est la culture de la région, du pays. Et pour nous, je suis brésilienne, et pour nous, c'est comme un rêve. C'est difficile, on voit. Chez nous, on ne voit pas cela. Caché. Ça s'appelle caché. Ah, je peux essayer? Merci. 우리에게도 낯선 이 머리 모양이 프랑스 사람들에겐 얼마나 생소할까요? 이거 좀 잡아보세요, 내가.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채는 결국 한국 제작진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겨우 제자리를 찾습니다. 가채를 써본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여인들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C'est presque pareil, ouais. Mais c'est plus nous vers le bas, les chignons qu'on peut faire. Ah oui. Ouais. Moins en hauteur comme ça. Plus vers l'arrière. Ah, d'accord. 지난 가을 파리에서 열린 헤어쇼.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름다움에 관한 그 열정 정말 대단하죠? 헤어스타일은 패션과 더불어 이제 예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패션의 완성이라는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획일화된 스타일과는 달리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다 보니 사람들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모델의 긴 머리를 화려한 올림머리로 만들며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헤어 디자이너.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모델의 머리는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화려하게 높이 올라갑니다. 과거 프랑스 여인들의 머리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이 올림머리에 대해 반응이 뜨거운데요. Oui, je suis très contente de ma coiffure. Pourquoi? Parce qu'elle est très belle. Effectivement, c'est très beau, ça met vraiment en valeur une femme. Et je pense que je suis très mise en valeur parce que je suis prise en photo de tous les sens. Donc ça fait plaisir. Voilà. Avec une profondeur de classique, du travail du cheveu et naturellement avec une évolution énorme ou comme tout à l'heure ce que je vous ai réalisé en direct. 역사를 품고 새롭게 태어난 헤어스타일. 과연 우리 과거에는 어떤 머리가 존재했을까요? 현재와 가장 가까운 과거이며 문화 예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이 땅에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졌으니 저작거리에 나가보면 한잔한 옥계 올린 머리단 자랑하는 기생도 있고 긴 도포 입고 머리 위에 가스 쓴 것을 보니 이 남자는 양반님. 그 옆에 내놈은 상투만 올렸으니 장가를 간 종놈이로구나. 어디 그뿐이야. 아이쿠야. 머리 큰 화관 두르듯 올려놓은 큰 머리 부여잡으며 쓰러진 이분은 아이고 사대부가의 마님이 아니신가. 무명옷에 댕기머리 대감댁 몸종인 처녀는 쓰러진 마님을 붙잡고 그저 안절부절. 옷만 봐도 머리 모양만 봐도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신분이었다고 하더라. 머리를 보면은 결혼의 유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궁중에서 하는 명부의 머리와 또 일반인의 머리와 사대부가의 머리와 천민, 양민들이 하는 머리들이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달랐는데 철저한 계급제 사회였으며 여성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기. 여인들은 옷과 장신구, 머리 모양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혼 여성의 머리를 화려하게 꾸며주었던 가채인데요. 조선시대 여인들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 머리 치장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따서 높고 풍성하게 올려진 머리를 우리는 가채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면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머리 가채.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된 바가 적어 가채의 기원과 그 복원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여인들의 머리. 가채를 연구하는 손미경 관장은 그 초석을 다진 미용 전문가인데요. 가채의 처음은 머리를 모아놓은 묶음, 다리를 엮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다리 엮는 방법은 세가닥 닦기입니다. 어여머리나 쪽머리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왼쪽 부분을 가운데로, 오른쪽 부분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새끼 꼬듯이 엮는 방법입니다. 세가닥 닦기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머리 모양 중 하나입니다. 단정하면서도 풍성함이 드러나 과거엔 왕실 여인들의 가채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머리를 두 가닥으로 나누어 꼬는 것인데요. 세 가닥 닦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머리는 주로 어떤 기생들이나 어떤 예인들의 특수층에 있는 머리들이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꼬았을 때의 머리 방법이 이렇게 표현이 선들이 쭉 살아 있어서 우리가 그 풍속화나 민화에서 보이는 그런
그 가채의 선들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머리, 가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가발, 다리가 필요한데요. 이것의 길이가 보통 1m를 넘었다고 합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따서 가채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 100cm를 기준으로 해서 한 7꼭지에서 12꼭지를 가지고 따서 우리는 가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윤복의 어떤 풍속화나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 단오풍종이나 내과 여인을 보면 이 여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밑에는 항상 다리가 7꼭지에서 12꼭지가 보이기도 하지요. 조선 초기 가채의 시작은 왕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세 가닥으로 따은 다리를 얼굴 주변으로 둥글게 올려 얼굴 전체를 크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든 이 가채는 어유미 또는 어여머리라고 불립니다. 원래 어여머리는 궁에서 작은 행사가 있을 때 하는 머리로 알려졌는데 점차 일상생활에서도 어여머리를 하게 되면서 궁 안의 여인, 내명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단단하게 따아 올린 머리가 단아하면서도 사람을 크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어여머리의 특징입니다. 예, 어여머리는 두른머리입니다. 함경도 방언에 보면 어여는 두른다, 마니는 머리카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규경의 오두연문장전 상고를 보면 어여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분적인 계급의 표시와 어떤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머리 모양이기도 하지만 봉과 황이 있습니다. 봉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넓은 그 터 이렇게 상징한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풍성함, 넉넉함을 상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여머리의 경우 정수리에 어여 쪽두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머리를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이 크고 높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조선 초기 궁 안의 여인들만 할 수 있었던 이 머리는 곧 궁궐 밖 모든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선 초기 여인들의 가채에 대해서는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궁 안에서도 계급에 따라 할 수 있는 머리 모양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것은 희빈장씨, 장옥정의 일생을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중인 출신으로 처음 궁에 들어왔을 당시의 장옥정은 궁녀들의 머리, 세앙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빼어난 미모의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받았고 그녀는 숙종의 후궁으로 인정을 받으며 정식으로 내면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후궁으로 책봉되면서 장옥정은 권력의 상징, 어여머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궁녀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 조선 왕조의 최고 권력, 왕비에 책봉되던 날 그녀는 왕비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가채를 착용했을 겁니다. 조선 중기 의회는 황후나 비나 비는 아주 특별한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간인 대수라는 왕비관을 착용을 했습니다. 처마 끝을 닮은 머리, 화려하게 올라간 봉황의 장식이 인상적인 이 가채는 큰 머리, 대수라 불립니다. 대수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극히 드뭅니다.
지난 1991년 일본에서 영친왕비의 대수가 반환된 뒤에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는 이 대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수는 가채로 제작이 되는 관계로 이 가채를 어떻게 가채 간으로 만드는데 고정을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헤어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대수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재료를 가지고 밀랍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정 비율을 어떻게 섞어서 이거를 고정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로부터 칠적관을 사여받아 착용하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는 왕비의 상징 대수. 후궁과 상궁들도 할 수 있었던 어여머리와는 달리 왕비와 세자비만이 할 수 있었던 대수는 최고의 여인이 지닌 특권이자 명예였습니다. 다리를 닿아 얼굴에 밀착시켜 두르는 어여머리와는 달리 대수는 모자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은 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요라는 머리띠 위로는 대봉잠을 비롯해 각종 떨잠이 화려하게 자리를 잡아 당시 권력의 근엄함을 잘 나타내 줍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위엄을 드러낸 가채. 권력의 상징으로 당시 여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꿨을 법한 이 가채는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밖 여인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이것은 당시 상소문으로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가채 풍습이 성종 때부터 시작됐구나. 그 다음 임금이 누구예요? 연산군 아닙니까? 연산군 시대는 더 그것이 더 성행하게 됐죠. 이게 나라가 평행해지던 성종 시대에서부터 여자들이 가채를 하기 시작했어요. 궁 밖으로 가채가 나가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여머리는 여전히 양반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됐고 이 가채 역시 변화의 바람을 타게 됩니다. 큰 전쟁 겪고 보니 환란 앞에서 양반이 무슨 소용이고 권력을 어디다 쓰겠는가. 그저 내 목숨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다 보니 기세등등해진 것은 돈 굴러가는 소리 기가 막히게 듣는 상인들이렸다. 난리통의 상인들 배는 점점 불러오니 좋은 옷 좋은 집은 모두 돈 있는 놈 차지. 가난한 양반보다 돈 좀 있는 상인들이 더 기세등등한 나라가 되었으니 옳다구나. 이런 때에 우리도 가문이란 것을 한번 가져보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양반 족보 하나 못 사겠는가. 목숨처럼 여기던 가문의 족보도 돈푼 앞에선 이리 갔다 저리 가는 투접한 화투패 신세. 족보도 사들이는 마당에 그깟 가채 하나 못 살까. 사대부만 쓰던 가채 어디 나도 한번 써보자. 돈 있는 집안 악들이 우리 집 돈 좀 있소 하고 또 가니머리에 가채를 올리니 이제 가채는 양반의 상징이 아니라 있는 집에 상징이랬다. 양난 이후에 여성의 도덕, 그 정절의식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그 지배 이데올로기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방향으로 몰두를 했을까 한다면 그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사회 이데올로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돈에 의해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특성들이 드러나니까 신분적인 제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또 그걸 잠재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고 싶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가채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인사동의 한 전시장. 풍성한 치맛자락에 주름부터 옷고름을 잡아맨 저고리, 머리 위 화려한 가채까지 당시 여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얇은 비단 치마의 질감과 여인의 얼굴, 머리 모양까지 모두 이 손끝에서 나오는데요. 도자기 인형을 빚어내는 오주현 작가는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왕비부터 기생까지 당시 여인들의 모습을 직접 빚어냅니다. 조선시대 머리의 특징은 가채잖아요. 그러니까 가채를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가채가 커져서 그것 때문에 파손도 많이 되고 가마에서 녹아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채를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숨을 불어넣으면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여인의 모습. 유난히 돋보이는데요. 인형의 머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빗고 머리를 닦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가닥으로 나눈 흙을 곱게 따 다리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음은 윤기를 내는 과정. 이것을 인형의 머리 위로 둘러주면 여인의 가채가 완성되는데요.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터라 인형들은 똑같은 머리를 하지 않고 각자 개성에 맞는 머리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실제 작가가 만들어낸 인형들은 머리 위로 올린 가채의 모양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유행했던 트레머리인데요. 실타래처럼 머리를 틀어 올렸다는 말에서 비롯된 트레머리는 조선 후기 여인들의 기록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트레머리는 여인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한껏 자아낸 가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둥글게 머리 주변을 감싸는 어여머리와는 달리 비대칭적인 것이 특징이고 틀어올린 방향과 다리의 길이에 따라 그 형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가채입니다. 기생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트레머리는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양반가의 여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엄격한 유교관에 의해 자유가 극히 제한되었던 반가녀들에게 기녀의 자유스러운 복장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들의 트레머리를 모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여인들은 억압된 사회에서 트레머리를 통해 미적인 욕구를 충족하였고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게 되는 미의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머리의 다양한 형태는 해원 신윤복의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쌍검 대무에서 춤추는 무희의 모습에서는 전립 아래로 풍성하게 올린 트레머리가 보이고요. 봄소풍을 떠나는 모습을 화폭에 담은 연소 답청에서는 말을 타고 가는 두 여인의 트레머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틀어 올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오른 기생의 가채를 자세히 보면
다리를 따은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담뱃대를 문 기생과 생황을 부는 기생을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뭐 그걸 더 크게 해서 자기 신분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뭐 개인 취향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경제력이 있으면 가채를 더 많이 살 수 있었고, 그죠? 뭐 경제력이 없으면 가채 다리를 이렇게 조금 사서 이렇게 장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한 굵기와 크기, 모양을 갖추었던 어여머리와는 달리 다리를 엮는 방법도 틀어 올리는 모양도 각각 달랐던 트레머리. 과연 이 트레머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스포츠 중계를 위한 스튜디오입니다. 팀의 승리를 이끈 선수는 누굴까요? 결정적 피칭 탑5에서 녹화가 많은 날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아나운서에게 고정된 이미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다희 아나운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이제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가장 많이 신경을 주고 있어요. 이제 매 회마다 이제 다른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 회마다 좀 다른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직업상 아나운서라는 직업 때문에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단정하고 좀 변화를 시도하는 편입니다. 아나운서가 갖는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도 매 방송 때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늘 고민입니다. 베이스볼 위클리 프로젝트 랭킹 베이스볼 이달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조선 후기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릴까요? 제작진은 가채 전문가를 통해 이다희 아나운서에게 어울릴 만한 트레머리를 부탁했습니다. 평소 고전적인 면보다는 발랄하고 통통 튀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다희 아나운서.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머리와 옷만 바뀌었을 뿐인데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듯하고요. 트레머리의 모양만 바꿔졌을 뿐인데도 얼굴 생김새까지 달라 보입니다. 상당히 남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자신의 개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잘 나타낼 수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가 사실은 머리예요. 자신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할까 아니면 그것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신체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머리를 가꾸었을까요? 고대 문명을 간직한 서양 문화의 시작점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는 기원전에 찬란했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나라였던 곳 그리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으며 그들의 생활만으로도 대서사시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그리스의 신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한 삶을 살며 자신이 주관하는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과 똑같이 사랑을 하고 질투를 느끼며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들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형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각상으로 남겨있는 그리스 여신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은 고대 그리스 여인들이 주로 입고 해왔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머리카락은 여신들이 했던 머리 스타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Greek gods resemble, but also differ from humans. They reflect the world of humans. They have the same attributes. They are immortal, but they are born. They belong to different generations. So basically, they are a reflection of the human world. 헤라와 니케, 아테네 등 현재 남아있는 여신들의 모습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건데요. 아름다움의 대명사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한번 살펴보자면 긴 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더불어 위로 올려 묶은 올림머리 형태로 우아함과 여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여신들은 화려함보다는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머리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웨이브의 긴 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닦는 등 신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머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리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과거 전통 헤어스타일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그리스 제2의 도시 데살로니키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였던 아버지를 따라 8살 어린 나이 때부터 줄곧 그리스 여성들의 머리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작업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는 종종 자신이 하는 작업에 고대 그리스의 스타일을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과거의 헤어스타일과 현재의 만남.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Και από εδώ είναι βασικές μας επιρροές. Αυτό θα το δουλέψουμε σαν εξέλιξη του κλασικού μαλλιού, αρχαία Ελλάδα, στην οποία έχουμε κάνει μια τεχνική η οποία θα το κάνουμε πιο μοντέρνα για να μπορούμε να παρουσιάσουμε το κλασικό στην εξέλιξη της μόδας. Εδώ έχουμε σπαστά μαλλιά, τα οποία ήταν κάτι που αγαπούσαν όλοι οι αρχαίοι, τα πιο κυματιστά μαλλιά, γιατί είχαν την αρμονία, τον όγκο και τις καμπύλες.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발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머리카락만으로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택했는데요. 기혼 여성의 경우엔 장식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그리스 전통 머리의 특징은 현대에 와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러움에 기준을 두었던 그리스의 전통머리. 이것이 현대적 감각 그리고 한국의 전통과 만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Αυτό είναι από την Κορέα το παραδοσιακό αρχαία μαλλιά στην Κορέα, είναι περούκα. Ευχαριστώ πολύ. Είναι πάρα πολύ ωραία δουλειά. Πάντα ήταν ειδικές τεχνικές και εξαιρετική δουλειά κάνουν στην Κορέα και αυτό θα μας βοηθήσει να δημιουργήσουμε μια νέα ιδέα πάνω σε ένα μοντέρνο κεφάλι. Θα δουλέψουμε λίγο με αντίθεση στα χρώματα, γιατί έχουμε μια γυναίκα η οποία είναι πιο ξανθιά, πιο ανοιχτά χρώματα και πάνω σε αυτό θα βγάλουμε κάτι πολύ διαφορετικό και πιο μοντέρνο. Πάμε να το δούμε, να δούμε κάτι καινούριο και να κάνουμε μια μίξ πολιτισμών και μόδας. 흘러내리듯 자연스러운 올림머리의 그리스 스타일과 다리를 이용해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을 강조했던 한국의 전통머리. 갓
가채와 그리스식 올림머리에 장신구를 꽂아주면 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전통머리에 대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Πιστεύω ότι τα μαλλιά είναι ένα γυναικείο στυλ, δηλαδή η κοπέλα πρέπει να έχει μακριά μαλλιά, να τα περιποιείται. Πιστεύω ότι στην Ελλάδα φέρνει πολύ στο αρχαίο, θα τέριαζε πάρα πολύ στην Ελλάδα αυτό το μαλλί και είναι πάρα πολύ ωραίο. Είναι πάρα πολύ ωραίο. Τώρα, όχι βαρύ είναι. Περίμενε, έτσι θα δείχνει πιο ωραίο. Είναι βαρύ. Ορίστε. Εντάξει. Πώς... Τώρα που βλέπεις το film. Έβγαλα και selfie. Έβγαλα και selfie. Πώς φαίνεται λοιπόν, σου ταιριάζει, σου πάει? Ναι, μου πάει. Είναι και στο χρώμα μου. Εντάξει, αν ήταν λίγο πιο καλά, να μου καθόταν πιο καλά, θα την κυκλοφορούσε. Γιατί όχι. 인체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그리스의 전통머리. 그들은 오래전 자신들의 전통을 되살려 지금까지도 종종 그리스식 전통머리를 선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통머리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불과 100년 사이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그 아픔을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복과 전통머리를 되살리고자 하는 행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궁 안에서 사대부의 궁이 서울 장안에는 많았듯이 아름다운 조선 후기의 옷과 머리에 가채머리 헤어스타일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신구가 여러 가지 있듯이 이런 것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왕비와 내명부 여인들이 했던 머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쪽머리에 커다란 어여머리를 얻는 중인데요. 오늘 처음 이 가채를 써보는데 옛날 왕비들은 어떻게 가채를 썼는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채를 쓰는 것은 배우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뒤로 조금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앞에가 근데 센터가 앞에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게 머리가 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핀 꽂기 전에. 그래서 핀을 앞에는 고정된 상태에서 잘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잡고 계셔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머리. 이 위험 뒤에 이렇게 이런 것도 감수하고 그러니까 그 위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머리 보통 사람들이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감내하고 속에 힘든 것도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다 감내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모자처럼 머리에 쓰는 형태로 만들어진 대수는 착용하는 것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데요. 워낙 높고 무거운 탓에 대수를 쓰고 움직이는 것이 쉽질 않습니다. 머리 뒤에 조심. 여기 채면 부러지니까. 너 뒤로 살짝. 됐어요. 네, 됐어요. 뒤로 들어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섹스피어의 이 말은 어쩌면 대수를 쓴 왕비를 향해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된 준비 과정을 마친 뒤 나선 퍼레이드. 골목골목에 울리는 대취타에 맞춰
길게 늘어선 행렬이 거리 시민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붙잡습니다. 이날 행렬에는 왕비가 했던 어여머리와 대수는 물론이고 당시 사대부 여인들의 모습과 화려하면서도 매혹적인 기생들의 트레머리도 등장했습니다. 낯선 시대로의 여행.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이들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나 사극에서만 봤던 걸 실제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의상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대수라고 왕비님이 하시는 그 머리 모양은 정말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심금을 울릴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네. 조선 초기 왕실의 여인들은 커다란 어여머리를 하며 자신의 권력과 기품을 드러냈고 이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며 권력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중에서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이 굵은 문양으로 짜여진 원난 대한제국이라 칭하고 황제가 됩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과 왕비만이 할 수 있는 복장과 가채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드러낸 여인들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거 먼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여인들이 남긴 가채를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From my home country, barristers and judges wear a very stylized white wig from the historical times. It looks rather different to normal dress. The kanche looks really interesting and it flows very well with the hanbok styles to go together, create a very unique image for Korea. And I really like it. So. 건국 이래 5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조선의 여인들에게 가채가 상징하는 의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러나 가채의 모양과 상징성은 달라졌다 해도 변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 바로 여인이 가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여성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성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나 그다음에 욕구들을 그냥 단순히 숨죽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그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제도나 관습들을 조금씩 틈새를 내면서 본인들의 욕망들을 표출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가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채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머리 모양이 되었지만 이것의 정신만은 아직도 남아서 현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고 개성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남녀의 차이, 머리색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본연의 이유만은 오늘날의 머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조선시대 가채가 그러했듯 헤어스타일이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